여러분, 2026년 2월 2일 이 날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기업 합병이 발표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xAI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1.2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이 합병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업의 확장이 아니라 인류가 정보를 주고받고 생각하고 연결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발표 직후 패닉에 빠졌습니다. AT&T와 버라이즌 같은 전통적인 통신사들의 주가는 순식간에 12%에서 15% 사이로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8% 하락했죠? 왜 그럴까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합병이 단순히 두 회사가 합쳐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이 합병이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통신, AI, 그리고 우리의 일상까지 완전히 뒤바꿀 수밖에 없는지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합병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스페이스X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평가액만 해도 2,100억 달러를 넘어섰죠.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전 세계 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로켓, 재사용 기술로 우주 발사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성과입니다. 반면 xAI는 머스크가 2023년에 설립한 AI 회사로 불과 1년 만에 챗GPT의 대항마로 떠오른 기로키라는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로키 특징은 실시간 데이터 학습 능력입니다. X 플랫폼, 즉 예전의 트위터와 연동되어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반영하죠. 그런데 왜 이 두 회사가 합쳐져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각각 따로 있을 때보다 합쳤을 때 만들어지는 시너지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저는 트라이앵글 시너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 개의 핵심 요소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구조죠. 첫 번째 꼭지점은 스타링크입니다. 지구 저궤도에 떠 있는 6,000개 이상의 위성들이 만들어내는 글로벌 통신망입니다. 두 번째 꼭지점은 G록, 즉 인공지능 두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점은 X 플랫폼, 월간 활성 사용자 5억 명이 만들어내는 방대한 데이터의 보고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세요. 자, 스타링크는 전 세계 어디서든, 심지어 히말라야 정상이나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듀로크는 그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데이터를 흡수하고 학습합니다. X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올리는 게시물, 이미지, 동영상, 반응들이 모두 AI 학습의 재료가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빠른 인터넷과 똑똑한 AI가 만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통신 인프라입니다. 기존의 AI 기업들, 예를 들어 오픈 AI나 구글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데이터 센터에 의존합니다. 거대한 건물에 수만 대의 서버를 쌓아놓고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비하면서 AI를 학습시키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력 공급의 한계, 냉각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물리적 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센터 부지는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땅을 구하는 것도, 그곳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머스크는 완전히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을 처음 듣는다면 SF 소설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작년 12월 스페이스X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놀라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100만 개의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이었죠. 100만 개입니다. 지금 지구 궤도를 도는 모든 인공위성을 합쳐도 2만 개 정도인데 그 50배에 달하는 숫자를 쏘아 올리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자, 도대체 100만 개의 위성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그게 정말 가능하기는 한 건지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이번 합병 발표와 함께 그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성들은 단순한 통신 위성이 아닙니다. 각각의 위성이 하나의 연산 노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 공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분산형 데이터 센터로 만드는 거죠. 이게 왜 혁명적이냐고요? 네. 첫째, 전력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주에는 무한한 태양광이 있습니다. 지구에서처럼 전력망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둘째, 냉각 문제가 사라집니다. 우주는 이미 극저온 환경입니다. 별도의 냉각 시스템 없이도 자연스럽게 열이 방출됩니다. 셋째, 확장성이 무한합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인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위성을 하나 더 쏘아 올리면 됩니다. 넷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사용자가 미국에 있는 AWS 서버에 접속하려면 수백 밀리초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빛의 속도로도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적외도 위성은 고작 550km 상공에 떠 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훨씬 가깝죠. 게다가 위성들끼리는 레이저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해저 케이블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결과적으로 지연 시간이 20밀리초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은 실시간 AI 응답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보죠. 전 세계를 덮는 통신망, 우주에 떠 있는 무한 확장 가능한 연산 능력, 잠 5억 명의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데이터, 그리고 그 모든 걸 20밀리초 이하의 지연으로 처리할 수 있는 AI. 이게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 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통신사들을 보죠. AT&T, 버라이즌, SK텔레콤, KT 같은 회사들 말입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기지국을 세우고 해저 케이블을 깔고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 왔습니다. 바위지를 구축하는 데만 수십조 원이 들어갔죠. 그런데 스타링크는 그 모든 인프라가 필요 없습니다. 위성만 있으면 됩니다. 게다가 위성은 국경이 없습니다. 하나의 위성이 여러 나라를 커버할 수 있죠. 통신사들이 각 나라마다 별도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스타링크의 요금제를 보면 놀랍습니다. 월 $120 정도면 무제한 데이터의 100메가비트 이상의 속도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말이죠. 기존 통신사들의 로밍 요금과 비교해보세요. 해외에 나가면은 데이터 1기가당 수만 원씩 내야 하는데 스타링크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서비스 지역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통신사들이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다음으로 AI 산업을 볼까요? 지금 AI 시장은 엔비디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GPU를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한 개에 수천만 원 하는 HR100이나 최신 블랙웰 칩을 사려면 몇 달씩 대기해야 합니다. 오픈 AI도 구글도 메타도 모두 엔비디아 칩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스페이스X XAI 합병 기업은 다른 길을 갑니다. 자체 칩을 개발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우주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연산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결국 지상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갑니다. 전력 공급, 냉각, 공간의 제약을 받죠. 하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머스크는 테슬라를 통해 자율주행 칩인 도조를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체 AI 칩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AI 산업의 파워 밸런스가 완전히 바뀝니다. 네, 엔비디아 중심의 생태계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도 흔들린 겁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정보를 소비하고 통신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의 역사를 보면 정보는 항상 특정 장소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구글의 서버, 아마존의 클라우드, 페이스북의 데이터 센터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 장소에 접속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보가 더 이상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100만 개의 위성에 분산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정보는 AI에 의해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재구성되고 개인화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같은 검색 결과를 봅니다. 자, 물론 약간의 개인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알고리즘,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결과죠. 하지만 기록기 스타링크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은 가장 가까운 위성으로 전송됩니다. 그 위성의 AI가 여러분의 위치, 시간대, 최근 활동, X에서의 관심사,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 종합해서 맞춤형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다른 누구의 답변과도 다릅니다. 완전히 개인화된 맥락을 이해하는 살아있는 정보인 거죠. 자, 이건 단순히 쪼도 검색 엔진이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거칩니다. 그 네트워크는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묶여 있죠. 하지만 스타링크 기반의 통신은 다릅니다. 지구 어디서든,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든, 배 위에서든, 사막 한가운데서든 똑같은 품질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통신은 AI에 의해 보조됩니다. 실시간 번역, 요약, 맥락 분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언어 장벽도, 지리적 장벽도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게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됩니다. 스타링크로 연결하고 길로크로 생각하고 X로 공유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머스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 세계 통신 인프라와 AI,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동시에 장악하는 거죠. 자, 이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자, 록펠러가 석유를 장악했을 때, 빌 게이츠가 PC 운영체제를 장악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유럽연합은 벌써부터 반독점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도 스타링크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자국 영공에서의 서비스를 차단하려 하고 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반발이 오히려 이 합병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합니다. 만약 별거 아니었다면 각국 정부가 이렇게 긴장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분명한 건 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고 적응하는 겁니다. 네. 투자자라면 어떤 산업이 타격을 받고 어떤 산업이 수혜를 입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업가라면은 이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요. 자, 일반 사용자라면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5년 후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거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타링크를 통해 접속하고 기록핵에 질문하고 X에서 소통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통신사들은 지금의 포지션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AI 기업들도 우주 기반 인프라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1700조 원 규모의 이 합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합병이 정말로 인류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과대평가된 거품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